대표용 3번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관한 성질 유형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죠.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직선 LMN에 대하여 L과 M이 서로 평행하고 L과 N이 서로 평행하면 M과 N도 서로 평행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L과 M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은 평면 하나를 결정하죠. 그 평면을 알파라고 놓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 M 위에 한 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직선 N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평면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평면을 베타라고 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만들어진 평면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L과 N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질 4에 의하여 그랬는데 성질 4가 뭐냐 하면 여기 있어요.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그중 하나의 직선 L을 포함하고 나머지 직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은 그 평면에 포함되지 않은 직선 M과 서로 평행하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L과 N이 서로 평행한데 그치? 이 베타라는 놈은 N은 포함하지만 L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L과 베타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나온 거죠. 일단 L과 베타가 서로 평행한 거고요. 자, 또한 요 뭐예요? 그 L과 M이 서로 평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 알파라는 놈은 L과 N을 평행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L과 N이 평행한데 요 평면 알파는 그 중에서 L은 포함하고 N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N이라는 직선과 알파라는 평면이 서로 또 평행하다라는 것을 성질 4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두 평면 알파와 베타에 교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선을 우리가 M-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까? 그죠? 요 교선을 M-라고 놓는 겁니다. 요렇게. 그지? 그러면 성질 1에 의하여 그랬는데 성질 1은 뭐냐 하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N과 알파가 평행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N을 포함하는 평면과 지금 베타겠죠. 이 알파가 만나서 생기는 요 교선이 N과 평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N과 M-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이 나오는 거고 똑같이 보시면 또 이 L 있잖아요. 그쵸? 예. 요 L과 베타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L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와 베타가 만나서 생기는 요 교선과 L도 서로 평행한 거죠. 그래서 M-라는 직선과 L이 서로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M과 M-라는 놈은 둘 다 점 P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에 평행하기 때문에 직선 L과 M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위에서 생각한다면 M도 L과 평행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평행하고 점 P를 지나고 M-도 L과 평행하고 점 P를 지난다면 M과 L-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즉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M이라는 놈과 이걸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M-라는 직선이 같은 직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M-가 N과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놈이 똑같은 놈이면 당연히 M과 N도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과 N이 서로 평행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되게 아주 짧은 풀이지만 생각해 주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지는 않겠죠. 물론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나오겠지만 이거 자체를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빈칸 채우기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들어보고 그러네 라고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이제 요 부분 가려버리시고 요것만 읽은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갔던,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이겠죠? 요 네 가지 성질들, 요거를 이런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전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고 알파와 감마가 평행하면 베타와 감마가 서로 평행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 여기 나왔던 성질 중에 3번 성질을 이용하셔야 돼요. 읽어보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M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먼저 평면 알파를 한번 대충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봅시다. 요 놈이 평면 알파인 거예요. 여기 평면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놈은 점 P에서 서로 교점을 갖는,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그러한 직선인데 이 점 P가 알파 위에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면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요 놈을 뭐라고 해볼까요? 요 놈의 이름을 베타라고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평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와 감마가 서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감마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감마를 그렸다면 이렇게 됩니다. 감마.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 알파와 감마가 서로 평행하니까 생각해보면 이 감마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가면서 요 P에서 만나게 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두 직선이 알파와 평행하다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두 직선이 감마와도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감마가 서로 평행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감마의 입장에서 보면 점 P는 감마 위의 점이 아니고 이 두 직선은 감마 위의 점이 아닌 P를 지나면서 감마와 평행한 두 직선, 점 P에서 교점을 갖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요 베타라는 평면과 감마라는 평면도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성질 3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고 알파와 감마가 평행하면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329번.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 베타, 감마와 그 다음에 평면 알파와의 교선을 각각 MN이라고 하면 두 교선 MN은 서로 평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상황을 잘 볼까요?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평행하대요. 여기다 그려봅시다. 그러면 평면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요놈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평면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이 이렇게 놓인다고 보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이 L과 알파는 평행하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데 요 L을 포함하는 평면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평면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와서 요렇게 뭐가 생길 거고요. 교선이 생길 거고요. 요 밑에는 안 그릴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놈을 포함하는 평면이 요런 식으로도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예, 그러면 요렇게 또 교선이 생기는데 그러면 요 놈과 생기는 요 교선을 뭐라고 하고 요 놈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평면과 알파가 만나서 생기는 요 교선을 N이라고 합시다. 이거 잘 안 만났지만 그냥 만난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뭐란 얘기야? 결국 M과 N이 서로 평행함을 보이세요 라는 게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요 문제를 풀려면요 1번 성질을 또 보시면 돼요.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므로 지금 L과 알파가 평행한 거죠. 그렇다면 L을 포함하는 평면과 알파와의 교선 M은 L과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성질 1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L과 M이 서로 평행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L과 N이 서로 평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있죠? 예, 서로 다른 세 평면, 이거 아니라 요거네요, 요거. 그죠?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직선에서 L과 M이 평행하고 L과 N이 평행하면 M과 N이 평행하다라는 걸 그대로 이용하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직선 LMN에서 L과 M 평행하고 L과 N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M과 N도 평행하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성질 1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표 유형 3번을 이용해서 329번도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 A, B, C, D를 차례대로 이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을 접은 모양의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B, D, 그 다음에 C, B, D를 그러니까 B, D가 접히는 걸로 이렇게 접혀서 만든 입체 도형이네요. 이때 A, B, B, C, C, D, D의 중점을 각각 E, F, G, H라고 한다면 사각형 EFGH는 평행사변형임을 보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 하면 요 A하고 C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E와 F는 A, B, B, C의 중점이기 때문에 AC와 서로 평행하고 길이는 AC의 반이 됩니다. 그죠? 이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인가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 다음 똑같이 삼각형 DCA를 본다면 이 AD의 중점이 H이고 CD의 중점이 G죠? 그렇다면 AC와 이 HG는 서로 평행하고 길이는 AC 길이의 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간에서 지금 AC와 EF가 평행하고 AC와 HG가 평행하니까 당연히 EF와 HG가 평행하겠죠? 게다가 이 EF와 HG가 모두 다 AC와 AC 길이의 정확히 반씩이기 때문에 결국 EF와 HG의 길이까지 서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같으면 EFGH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따라서 이 놈은 평행사변형이 됨을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 지금 기하와 벡터의 공간 도형에 오면서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모른다 싶으면 지금 당장 가서서 그 부분을 복습하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하고 서로 길이가 같으면 그 사각형이 뭐야?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동생 책상에 가셔서 중학교 교과서 꺼내신 다음에 복습하도록 하세요. 동생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켜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알겠죠?